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기억나지 않는 그녀의 얼굴. 어느 대학교마다 괴담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대학교에도 괴담이 있는데 학교의 한 낡은 건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회관처럼 쓰이는 3층짜리 오래된 건물로 너무 낡아서 구름 낀 날이면 낮에도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어느 날 학보사 기자 A는 후배들과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학보사 사무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밥 먹으러 학생 식당을 간 사이에 건물이 정전이 되어 A와 후배들은 어두운 복도와 계단을 따라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3층 계단을 올라 모퉁이를 도는 순간 모두들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숨이 막혀 창백해진 것처럼 하얀 얼굴의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무심한 눈으로 맞은편의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와 후배들은 그 여자를 보고 순간 흠칫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지나쳐서 학보사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학보사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전기가 들어와 밝은 사무실에 비가 있었습니다. 정전이더니 언제 전기가 들어온 거야? 라고 말하자 비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전이라니 전기 계속 들어왔어. A는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했지만 아무도 없는 복도에는 전기가 들어와 밝았습니다. A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후배 한 명이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우리 전부 도깨비에 홀린 거 아냐? 또 다른 후배 한 명도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이상한 여자도 귀신 아냐? 그런데 후배의 얘기를 듣고 A는 방금 전에 본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려 했지만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느낌이나 옷차림은 기억났는데 유독 얼굴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A가 후배들에게 그 여자의 얼굴이 기억나냐고 물었지만 모두 A처럼 얼굴만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 여자가 나타날 때마다 정전이 난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녀자 살인사건. 저희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안산의 모병원에서 약사로 근무하시면서 마약류 관리를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안산에서 부녀자 무차별 살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생자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았는데 해가 지면 여자들은 집에 빨리 들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칼에 여러 군데 찔렸다고 합니다. 당시 의사도 몇몇 없고 마취의도 없어서 어머니께선 마약 성분이 있는 마취약을 갖고 오라는 호출에 응급실에 급히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들어가고 약을 주사한 지 1분도 안 돼요. 심장 박동 체크기가 멈췄습니다. 안타깝게도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자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중국인이고 고자에다가 범인의 인상착의와 은밀한 특징, 심지어 말도 더듬는다는 것까지 말하더랍니다. 어머니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등 거기 있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계에선 삐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윽고 여자는 말을 멈추었는데 여전히 심장박동 체크기는 멈춰 있었습니다. 모두들 믿을 수 없는 일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공연히 소문만 돌았습니다. 범인은 중국인이다. 범인은 고자다. 범인은 말더듬이다. 그리고 얼마 후 범인이 잡혔습니다. 범인은 정말 중국인이었는데 성불구자이고 말더듬이었습니다. 그 외의 사항도 죽은 여자가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공중변소의 귀신.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 겪은 일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동네마다 공중변소가 있었습니다. 당시 공중변소는 공중화장실이 아닌 말 그대로 변소여서 위생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소변기도 없이 벽에다 소변을 누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소의 벽은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더 심한 건 대변을 볼 때였습니다. 앞뒤로 5칸씩 다닥다닥 붙은 뒷간의 똥통은 깊이도 파서 그 안에는 인분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쥐들이 돌아다녔기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었습니다. 천장에는 시커먼 왕거미집이 너덜너덜하게 있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문짝도 다 떨어져 나간 상태고
똥똥의 발받침은 나무로 만들어져 밟을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밤에 오면 천장에는 일반 백열등도 아닌 저가용 소형 백열등이 희미하게 깜박거립니다. 그나마 그거라도 꺼지기 일수라 밤에는 초를 켜고 대변을 봐야 합니다. 그날 밤 선배들이랑 삼겹살과 소주를 거나하게 먹고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은 버스 종점 근처여서 두어 정거장만 더 가면 되는데 갑자기 산동네를 지날 때 배에서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간만에 삼겹살을 먹어서 배탈이 난 겁니다. 급했습니다. 배에선 천둥 소리가 들려오고 뺨에는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는 것이 도저히 참을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자마자 서둘러 변소를 찾아갔습니다. 근처 지리는 다 깨고 있기에 공중변소가 아직 있기를 바라며 달렸습니다. 역시 허름한 공중변소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깜깜한 밤 희미한 조명에 의존하여 급한 대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한여름인데도 스산하게 추위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그래도 애써 무시하고 볼일을 다 보고 옷을 여미며 일어서는데 순간 뒷머리가 쫙 일어섰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이 오는 대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릅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귀신을 보면 독사 앞에 개구리처럼 얼어붙어 꼼짝 못합니다. 전 숨이 컥 막히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변소 천장에 거미줄이 가득한 구석에는 영감이 쭈그리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쭈글쭈글하며 노란 피부, 움푹 꺼져서 보이지도 않는 눈, 귀신이면서 누런 삼배상목을 입고 망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영감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 검은 콩 같은 치아가 2개 박힌 입을 천천히 열면서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점점 흐릿해지며 사라졌습니다. 영감이 사라지자 하마터면 맥이 빠져 뚱뚱에 빠질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집으로 걸어오는 내내 몇 번이나 휘청거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의 경험은 무섭다기보다 하나의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여자. 어느 날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가 걸려 잠시 멈춰 있었는데 오른쪽 창문으로 비춰지는 광경이 너무 이상해 눈을 떼지 못하고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줌마가 있고 젊은 여자가 아줌마를 향해 무릎을 꿇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해는 제발. 이윽고 그 아줌마는 택시 안에 저를 쳐다보더니 중얼중얼거렸습니다. 창문을 열어 이야기를 들으려는 순간 잠에서 깼습니다. 택시 안에서 잠깐 졸았나 봅니다. 전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엄마도 미쳤어. 자기 목숨을 바꾸다니. 그날 밤 자다가 낮에 꿈이 생각나 울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희 집엔 어머니가 안 계십니다. 왠지 혼자라는 게 서러워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께 전화드렸습니다. 바보 같게도 낮에 꿈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우셨습니다. 우시면서 그러십니다. 언니가 2명이나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그런데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저만 살았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